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학과장 김준현입니다. 문화예술 외풍고사 민간 자격증 실기 실습 특강 및 소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과에서는 현재 세 가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문화예술 외풍보사라는 이름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학생분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요. 예, 그 과목 외에도 또 별도로 8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8시간의 교육은 간단한 이론 강의와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이론 강의와 그리고 실습 강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론 강의는 아주 원론적인 소개 및 안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 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취득 대상인 문화예술경영학과 학생분들이 두루두루 들으셔도 좋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현재 동영상은 필수 시청 동영상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학우님들한테는 우리 학과 및 우리 학과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안내 동영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문화예술 외풍보사가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은 그 등록 번호가 있죠. 예, 그래서 민간 자격증은 등록 번호를 이렇게 항상 안내를 아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총장 명의로 발행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그 정부 부서와 승인하에, 협의하에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날짜는 2022년 5월 24일에 4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승인이 이 날짜에 이루어졌고요. 주관은 우리 학교 웹문예 창작학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조건은 우리 학교의 웹문예 창작학과 학생 졸업 예정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졸업을 하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경영학과 졸업생 이렇게 두 학과의 졸업생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졸업한다고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웹문예 창작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당 과목들 그리고 문화예술 경영학과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해당 과목들을 듣고 그리고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겸사겸사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외풍고사는 문학사, 웹문예 창작학과를 졸업하면 문학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예술경영학사가 됩니다. 요 학위 소지자가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양질의 문화예술 작품을 선별하여 웹을 통해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웹홍보사 자격증은 이 사람이 문화예술 웹홍보사이다 혹은 문화예술 웹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겠죠. 증명하는 게 되는데 그게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예술 작품을 요즘엔 어때요? 홍보해야 되는 시대죠. 네, 홍보해야 되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 웹이라는 매체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홍보를 아무나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기거나 홍보 전문 업체가 있거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뭐 방송국이나 언론사나 이런 곳에 이제 의뢰를 하거나 그쵸? 예,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는 어때요? 웹을 통해서 개인이 홍보를 기획하고 홍보를 수행하고 그리고 홍보 활동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한마디로 내가 좋은 문화예술 작품을 발견했다.
혹은 내가 나의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개인이 홍보를 기획해서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문화예술 경영을 하는 분이나 문예 창작을 하는 분들도 이 웹을 통한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 SNS를 비롯한 다양한 웹 매체가 있고 웹 플랫폼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발휘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작품이 있으면 문화예술 작품이 콘텐츠지만 문화예술 작품을 홍보하는 콘텐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가령 영화가 있으면 영화 자체가 콘텐츠지만 또 어때요? 영화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홍보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블로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SNS에다가 또 뭐 그 홍보 콘텐츠를 업로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 웹홍보사는 작품에 대한 안목도 있어야 되고 작품 홍보의 대상 선정 능력, 한마디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작품을 요거는 홍보할 만하다, 요거는 홍보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걸 이제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홍보용 웹 콘텐츠, 유튜브가 되든 SNS가 되든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는 게 바로 문화예술 웹 홍보사고 여기에 대한 자격증을 발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요건을 보시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졸업 요건을 갖춘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다 진행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 현재 요 영상만 보면 다른 학생들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이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기획 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와 SNS 글쓰기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홍보, 그리고 문학과 저널리즘, 예술 경영 사례 연구, 하우투 예술 경영, 이렇게 6과목인데요. 이 중에서 유튜브 기획 제작, 블로그와 SNS 글쓰기, 문학과 저널리즘은 웹문예 창작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고요. 문화예술의 홍보, 예술 경영 사례 연구, 그리고 하우투 예술 경영은 문화예술 경영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이 자격증을 듣기 위해서는 각각 두 과에서 진행하는 과목들을 모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 웹홍보 실기 실습 특강을 총 8시간 이수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교육 시간, 요 8시간의 교육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것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944-5646인데 요거는 우리 웹문예 창작학과 학과 번호입니다. 학과 번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과목을 듣고 실기 실습을 8시간을 듣고 그 다음에 이 6과목의 각 과목 평점이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B제로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 한번 볼게요. 자주 하는 질문 보면 자, 문화예술 웹홍보사를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죠. 거기에서 아닙니다. 요 두 학과, 웹문예 창작학과와 문화예술 경영학과가 거기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수 전공생이나 복수 전공 졸업생, 그 다음에 시간제 이수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웹문예 창작학과를 입학한 학생과 문화예술 경영학과를 입학한 학생, 이 학생들에게만 이 취득 기회가 제공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격증을 받는 사람은 이미 웹문예 창작학에서 학사를 땄거나 문화예술 경영에서 학사를 땄기 때문에 학사를 딸 예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졸업하는 동시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웹 홍보를 하려면 해당 대상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애시당초에 이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 이 전공자들이에요.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그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습니다. 인정되나요? 라고 했을 때 본교 민간 자격증이므로 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가령 아까 문학과 저널리즘이라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도 문학과 저널리즘이라는 과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에 이제 문학과 저널리즘이 또 이 외포공고사와 연결되는 정도와 다른 학교의 문학과 저널리즘이 또 이 외풍고사와 연결되는 이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학 중에 과목을 다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시간제로 이수해도 민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쉽게도 예, 그런 경우도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외폰고사 자격증은 졸업 후 시간제 이수를 허락하지 않는다. 아까 매 첫 번째 질문에 시간제 이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까다롭게 이 자격증을 좀 발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남발되고 또 너무 쉽게 또 취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우리 학과에 재학 중인 과정에서 정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꼼꼼하게 이수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취득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이걸 취득한다거나 사후에 이제 이것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통제하는 것이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고 자격증과 관련된 어떤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조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나? 재학 중에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성적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예정 학기에 학교에서 검정 심사를 진행해서 학위 수여식 시기에 맞춰서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졸업과 동시에 발급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6과목을 듣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듣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교에다가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이제 학습 계획을 잘 세우는 과정에서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요 6과목을 다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진행을 해가지고 다 완료된다면 이제 학교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요 실습 과목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을 졸업시키면서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실기 실습 특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이게 요겁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 이건데 문화예술 경영학과와 외문예 창작학과가 공동 진행하는 8시간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 8시간 중에 가장 일부, 제일 처음 시작이 바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다. 이게 1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관학과가 외문예 창작학과이기 때문에 학과장인 제가 김주영 교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자격증 신청자가 졸업 전에 이수해서 자격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학생이 선택한 예술 작품을 실제로 웹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실습하게 되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화예술 웹홍보사를 한번 키워드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문화예술 웹홍보사 사실은 딱 들으면 바로 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풀어봤어요. 그래서 자,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화예술 콘텐츠 행사 작품 뭐 텍스트 여러 가지가 되겠죠. 웹문예 창작학과를 예로 들면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웹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시나 수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경영학과 입장에서는 뭐 어떤 콘서트가 될 수도 있겠고 공연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역시 뭐 미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웹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웹은 엄밀히 말하면 웹을 통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가 되기도 하고 SNS가 되기도 하고 블로그가 되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는데 가령 웹소설을 내가 쓴다라고 하면 웹소설 플랫폼에다가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창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창구들을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한다. 홍보는 좀 간단하게 썼습니다. 다른 말로 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문예 창작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 경영을 할 수 있다와 약간은 구별되는 이것과 관련해서 웹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웹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웹 홍보사의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문예 창작학과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웹문예 작품을 창작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일단 1차이죠. 예. 그리고 요걸 예로 들면 아까 잠깐 예로 들었습니다만 웹문예 작품은 웹소설이 될 수도 있고 웹툰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웹드라마 대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웹드라마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자신이 만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웹을 통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수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잡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그 수필을 우리 학과에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블로그에다가 이제 본인 시 연재하시고 본인 소설 간단하게 연재하시고 또 본인의 수필 이런 단상 같은 것도 연재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블로그 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 블로그에다가 수필을 올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내 블로그가 블로그 이웃이라든가 블로그 팔로워라고 하죠. 블로그 팔로워가 많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수필을 하나 올리면 그 수필을 읽는 독자가 많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뭐 그 구독자가 많은 블로그는 별로 없죠. 결국은 블로그에 올린 텍스트가 좋으면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나고 블로그 구독자가 늘어나고 또 블로그 구독자가 늘어나면 또 거기에 올라온 작품을 보면서 또 그 작품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작품의 조회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구독자가 올라가고 이런 식의 그 연쇄작용을 우리가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쇄작용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좋은 글을 올리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블로그에 이 사람 블로그에 수필 올렸네. 이러면 블로그에 가가지고 이 사람 수필 봤더니 야 수필 잘 쓰네. 야 수필 좋네. 또 이 사람 수필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독을 하는 건데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 창작학과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 맨 밑에 있는 운용이죠. 운용. 그 내가 콘텐츠를 올렸으면 콘텐츠가 좋으면 독자들이 저절로 와가지고 읽어주고 이 작품을 인정해주고 이 작품을 좋아해 줄 것이다. 이거는 20세기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 콘텐츠를 알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콘텐츠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운용을 함으로써 어때요? 독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독자들에게 먼저 이 작품을 소개하고 또 독자가 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21세기 콘텐츠 제작자의 역할이에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좋은 글을 쓰는 것도 하나지만 그 글을 그 작품 콘텐츠를 운용하는 것도 또 하나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겁니다. 중요한 활동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자신이 확보한 웹 플랫폼에 적합한 홍보 콘텐츠를 만든다.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블로그에다 수필을 올렸어. 아무도 안 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카카오톡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제가 블로그에다가 작품을 하나 올렸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아서 속상해요. 제 친구들한테 좀 소개를 하니까 와서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웹 홍보예요. 그렇죠? 근데 뭐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하는 거는 뭐 연습하고 무슨 뭐 시기 있고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 소개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뭐랄까요? 누가 배우고 누가 가르쳐 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정립이 되진 않았죠. 근데 그게 이제 스케일이 커져서 아유 제가 수필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유튜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봐야지.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한번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슬슬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 연습하고 이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 우리 문화예술 웹홍보사에서 자격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습하게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콘텐츠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웹 플랫폼에서 홍보 콘텐츠를 운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웹의 콘텐츠의 성격은 뭐냐면 가령 종이 콘텐츠는 종이에다 인쇄해서 발행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웹 콘텐츠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웹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블로그에다가 수필을 올렸고 이 수필을 페이스북에다가 홍보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페이스북에 올라간 홍보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타임라인에서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유 타임라인에 계속 떠 있게끔 그럼 이 똑같은 포스팅을 여러 번에 좀 걸쳐서 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이 포스팅에 피드백을 남긴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해 가지고 이 포스팅을 다시 타임라인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까? 포스팅에 누가 댓글을 달아줬으면 이 댓글에다가 어떻게 댓글을 달아줘 가지고 다시 대댓글을 달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웹소설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소설도 '난 재미있는 작품 써서 웹소설 플랫폼에 올렸어. 끝.' 이게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해서 봐주는 사람하고 인제 댓글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웹 플랫폼을 활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운용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문예 창작학과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내가 창작을 해 가지고 뭔가 포스팅이 나왔으면 아니 뭔가 콘텐츠가 나왔으면 그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콘텐츠를 별도로 만들었다면 그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 콘텐츠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요런 것들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21세기 콘텐츠 제작자의 운명이고 21세기 문예 창작자 문예 창작 작가의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웹홍보사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 그렇죠? 여러분들이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 경영학과 전공자 입장에서는 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웹문예 창작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조금 피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문화예술 경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물론 문화예술 경영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범위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그 홍보의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주로 작품, 콘텐츠, 행사 같은 것들이겠죠. 문화예술 경영은 이제 행사와도 관련이 많이 되니까 사실은 그 뭡니까? 콘서트를 기획해서 콘서트를 기획하고 콘서트를 개최하고 콘서트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예술 경영에서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는 일들인데 그냥 양질의 콘서트를 개최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죠. 예, 21세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뭔가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지. 뭔가를 기획해가지고 뭔가를 주최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 21세기 사람들한테는 그건 상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내가 뭐 지금 그 재즈 뮤지션들 10명을 확보해서 인사동에 어떤 그 라이브 무대가 있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콘서트를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뭘 해야 돼요? 홍보 대상에 맞는 웹 플랫폼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홍보 대상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재즈 콘서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정도 인사동에서 한 10명 정도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정도의 규모의 콘서트다. 그럼 이제 그 카페의 규모도 있을 거고,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가 관객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규모라든지 아니면 공연의 성격이라든지 뭐 재즈 콘서트니까 재즈 콘서트의 어떤 수요자라든지 수요 관객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는 페이스북에다가 선전을 하는 게 제일 낫겠네. 아니면 이거는 틱톡에다가 선전을 하는 게 제일 낫겠네. 아니면 요거는 뭐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홍보하는 게 제일 낫겠네.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웹 플랫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본인한테 익숙한 플랫폼, 나 블로그 하니까 블로그에다 하지 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유튜브를 아직까지는 잘 못 해봤지만 요거는 유튜브로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대상과 플랫폼 특성에 맞게 홍보 콘텐츠를 만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예창작학과하고 비슷해지죠. 그렇죠? 문예창작학과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어떻게 홍보할까의 문제였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경영할, 그렇죠? 문화예술 경영이니까요. 경영과 관련 뭐 경영 안에는 뭐 판매도 있고 뭐 운영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웹 플랫폼을 선정해서 그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틱톡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 포스팅이 될 수도 있고 인스타 카드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웹 플랫폼에서 실제로 홍보 콘텐츠를 운용해 보는 것. 역시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까지가 웹을 통한 홍보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중요한 어떤 그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그 문화예술 웹 홍보사, 그렇죠? 예, 웹 홍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8시간 강의 중에 이론 강의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는, 그렇죠? 예, 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론 강의가 있는데 그 이론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자격증의 성격, 자격증의 취지, 자격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또 이것과 이어가지고 또 두 번째 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홍보할 것인가, 뭐 어떤 플랫폼이 있는 것인가,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 그 강의들을 계속 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일단 강의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계속 이어서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